나 이 약 먹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스트레인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그동안 많은 헬프님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많이 제발 좀 다이어트 좀 하라고.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이래서 못 올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지, 비만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이고 실제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심근경색이나 수면무호흡증,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뭐 대장암 이런 암의 발생률을 올리는 질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한 내분비내과 여러 선생님들은 비만을 단순한 이제 외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요. 실제로 수명을 낮추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질환들과 관련돼 있는 또 다른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비만을 치료해서 이 환자분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비만의 기본적인 치료는 물론 식이와 운동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이제 반응성으로 식욕이 더 올라가고 우리의 근육이 좀 더 효율이 좋아져서 살이 이제 빠지지 않게 되는 정체기가 오거나 요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적절한 약제 혹은 본인에 맞는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면은 이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체중, 건강한 체중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해 주실 부분은 다이어트 관련 약물에 네, 대해서 오늘 먼저 약물에 대해 소개를 드릴게요. 도대체 이 약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살이 빠지는 거예요? 혹시 막 너무 위험한 작용을 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게 그 모든 비만한 환자분들한테 좋은 단 하나의 약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사람에 따라서는 나한테 안 맞거나 그럴 수 있어요. 뭐 알러지가 있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만 환자분들도 정말 다양한 동반 질환이 있고 개인에게 맞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면서 이 약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봐가면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문가랑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약을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크게 접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는 첫 번째는 흡수 억제제, 두 번째는 식욕 억제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대사항진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 식약청 FDA의 허가를 받은 비만 치료제는 크게 우리나라에 4가지가 있고 대부분 식욕 억제제랑 그 지방 흡수 억제제예요. 그것들이 주로 미국 FDA 승인, 장기간 사용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대사항진제는 시중에 뭐 카페인과 에페드린을 합친 약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체중 감소 효과라든지 뭐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체중 빠지는 그런 효과가 좀 미미해서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방흡수 억제제는 어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방흡수 억제제는요, 이제 성분명은 이제 올리스텟, 상품명은 제니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지방 일부를 흡수하지 않게 해서 칼로리를 좀 적게 섭취하는 건데요. 그냥 내보내는 거군요. 이제 지방변을 만드는 부작용이 좀 있어요. 지방변이나 좀 변실금 같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변실감이라는 게 이제 변이 무의식적으로 새는 걸 말하는 거죠. 헐사처럼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환자에 따라 좀 반응이 달라서 처음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약인데 체중 감소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먹는 식욕 억제제가 살을 빼는 가장 큰 효과들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럼 식욕 억제제라는 건 2번째 설명을 해주실 건데 보통 중추신경계 쪽에 작용을 하는 건가요? 중추신경계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호르몬 기전을 통해서 중추신경계 작용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부작용이 좀 적고 효과가 좀 떨어지고 부작용이 좀 많고 효과가 많은 그런 게 있고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 드릴 거는 로카세린이라는 성분명의 이제 벨빅이라는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벨빅. 약이 있는데 이 약이 많이 유명한 이유가 항정증성 의약품이긴 하지만 대규모 이런 심혈관 위험 테스트했을 때 상당히 장기간 사용을 해도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좀 보고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처방이 됐고 식욕제는 결국에 뇌에서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걸 좀 떨어뜨리는 거여서 작용을 하는데 식욕 억제 효과는 조금 약하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음 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요. 날트록손이랑 부프로피온을 합친 콘트라브라는 약물이 이 약물은 향정신성 약물은 아니에요. 이 약물은 자율신경제라는 약으로 이제 허가가 우리나라에 나 있는 약. 우울증 약이랑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를 합쳐가지고 이제 이거를 식욕 억제제 목적으로 쓰는 건데 자율신경계 쪽에 작용하는 약물이라고 해서 날트렉손은 말씀하신 대로 중독 관련 약물이고 부프로피온은 우울증 약인데 아마 복합제가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프로피온 같은 경우는 우울증 약 중에서도
좀 살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부작용을 우려하는 환자분이 있으면 이 약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복합제로 나온지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체중은 벨빅보다 좀 더 많이 빠진다고 되어 있고요. 미국 FDA랑 유럽의 EMA에서 이제 안정성에 대한 승인이라서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하고요. 약제로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천천히 늘렸다가 마지막에 좀 끊을 때도 약간 주의해서 테이퍼링이 필요하군요. 왜냐면 이게 안면 홍조라든지 혈압 상승? 약간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콘트라브란 약이 정신과에서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 약들을 이제 막 합쳐놓은 거여가지고 그렇죠.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프로피온 같은 경우에 제일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경기를 좀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아주 흔한 건 아니에요. 저용량이면 300ml 이하면 이게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한 번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전증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심해서 쓰는 게 좋겠고요. 그거 외에는 그냥 뭐 고혈압이라던가 구역 이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뭐 부작용이 심한 약으로 알려져 있진 않아요. 부프로피온은 금연할 때도 사실 쓰는 약이거든요. 꼭 우울증 환자분한테 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우창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이제 진료 봤을 때 본인의 과거 병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고 적절한 약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약을 줄이면서 끊었을 때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가능성은 많지 않나요? 이게 리바운드로 팍. 보통 식욕 억제제들이 특히 지금 제가 이야기한 콘트라브나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제 펜털민이라는 약제가 있어요. 이 약제들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점점 양을 증량하면서 사용을 천천히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마지막에 끊을 때도 확 끊는 게 아니라 좀 테이퍼링 줄이면서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서 리바운드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사실 뭐 당연히 찔 수가 있어요. 식욕 억제는 기본적으로. 근데 그 감소된 상태에서 꽤 유지를 한 다음에 뭐 운동이나 시기를 같이 하면서 그걸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펜털민 토피라메이트라는 그 퀴시미아라는 약이 있는데 복합제제예요, 이것도. 복합제제인데 나와 있는 약 중에 식욕 억제 중에 체중 감소 효과는 제일 커요. 가장 큰데 좀 부작용이 좀 있는 편이에요.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어 가지고 중독이나 이제 그리고 장기간 사용의 안정성이 좀 앞에 말한 다른 두 가지 약제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 최대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머리에서 그 교감신경을 약간 항진시켜 가지고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잠이 좀 안 오거나 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잠이 안 올 수 있구나. 이건 좀 치명적인데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펜털민 단독제제만 지금 나와 있어요. 아직 복합제제는 우리나라에 출시가 안 돼가지고요. 펜털민이고 뭐 상품명은 뭐 아디팩스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처음 사용할 때 조금 적은 용량으로 조금씩 늘려서 사용하다가 최대한 단기간 사용하는 거를 목표로 해요. 단기간 체중 감소.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모든 약제마다 향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부작용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 부작용이 모든 사람한테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욕 억제든지 먹고 내가 뭔가 불편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부작용이 생긴다면은 다른 약으로 교체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내가 느끼면서 살 빠지려고 먹어야지 하시면 안 돼요. 유일한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옵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랑 상의하고 약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친구가 이 약 먹었으니까 나도 거기 가서 받아야지 아니면 뭐 카페 후기 같은 것도 워낙 많은데 사실 뭐 이 사람은 그 약을 먹고 효과를 봤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사람은 정말 다양해요. 약물의 반응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먹는 약제의 기본 컨셉이 3개월 동안 먹었을 때 체중의 5% 이상이 빠지지 않았으면은 그 약이 효과 없는 것으로 보고 중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식욕 억제들은 안 먹게 해서 살이 빠지는 거니까 나 이 약 먹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오재는 쌤이 이야기했던 또 재밌는 점은 날트록손이랑 부프로피온 복합제 콘트라브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낮진 않아도 막 케이크 같은 거 보면 너무 먹고 싶어하는 그런 식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즐거움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마다 그 특징이 조금씩 달라서 탄수화물 중독이나 그런 간식 중독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만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런 비만의 원인이 그런 데서 오진 너무 즐거움 때문에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막 탄수화물이랑 뭐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약이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물론 식이랑 운동으로 하지만 약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몇 % 정도가 이상적이 보통 저희가 목표는 일단 건강한 체중
우로 BMI 정상 수준까지도 물론 가능하다면은 이제 가는 건데, 목표를 봤을 때 체중의 5% 이상이 빠지면은 그런 정말 대사적인 있죠. 뭐 혈당이 떨어진다든지 혈압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장 목표는 무조건 5% 이상은 저희가 체중 감량인데, 약제를 쓰는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BMI가 27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BMI 25 이상이면서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뭔가 다른 질환이 고혈압 있을 같은 때. 이런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약제 처방을 해요. 요거 이제 시리즈로 가는 거죠, 다이어트. 그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저희가 재밌게 찍은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추천 영상도 봐주세요. 다크 하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더 못했는데?